분명히 피부 자주 당기는데 여드름도 나서 건조한 거 관리하려니 기름져서 여드름 날 것 같고, 여드름 관리하려니 건조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여드름 환자분들 3분 중에 1분 정도는 속건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속건조가 생기는 이유와 여드름도 같이 있는 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바쁜 분들은 1.5배속 보기 추천드려요. 내가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세수하고 뭘 바로 안 바르면 얼굴이 당긴다. 뭘 발라놔도 피부가 자주 당기고 민감하다. 피부가 번들거리는데도 각질이 자주 일어난다. 여드름 주변이 붉고 건조하다. 좋다는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적다. 특히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 쓰고 더 당기거나 자극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속건조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속건조가 있으면 보통 땀나고 기름 많은 여름보다 겨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얼굴 유전, 헤어라인부터 얼굴 가장자리로 오돌도돌하게 주로 나는데, 속건조 여드름 없애려면 속건조부터 왜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우리 피부는 벽돌집처럼 여러 겹으로 돼 있어요. 가장 바깥쪽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이 있고, 그 안쪽에는 수분을 저장하는 층이 있죠. 근데 이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속 수분이 쉽게 증발해서 건조해지겠죠. 그럼 피부는 수분을 더 지키려고 유분을 더 만들어요. 이게 속건조예요. 그럼 속건조가 없는 여드름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건조가 없는 여드름은 피지가 과한 게 주 원인이라서 피지 억제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해요. 근데 속건조가 있는 여드름은 피부가 건조해서 방어적으로 피지를 더 만들어내는 거니까 단순히 피지를 억제해버리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속건조를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로 피부 장벽이 계속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요. 거기에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서 여드름이 자주 재발하고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 피부가 민감성 피부로 변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빨개지거나 따가워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드름뿐 아니라 주름, 탄력 저하, 색소 침착 같은 다른 피부 고민까지 함께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속건조를 제때 관리해줘야지, 안 그러면 더 복잡해져서 결국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될까요? 우선 세안부터 알아볼게요. 클렌저는 pH가 약산성이고 계면활성제가 순한 제품을 골라주세요. 건조한 게 피부 장벽이 수분을 못 잡아줘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각질 제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다른 유튜브 보니까 각질 제거해야 피부가 화장품을 잘 먹는다던데, 그리고 각질 제거하면 광나고 좋던데 하실 수도 있는데, 각질은 피부 가장 바깥에 있는 보호막층이에요. 이걸 제거하면 묵은 각질은 없어지고 새 각질층이 보이니까 잠깐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나중에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세안제, 알갱이 있는 세안제, 피지 줄이는 세안제, 필링제 같은 거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모공 열어준다고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찬물로 헹구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것도 피부를 건조하고 민감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주세요. 세안을 다 하고 난 후에는 화장실에 기초 화장품을 두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라주세요. 기초가 탄탄한 게 너무 중요한데요. 속건조가 있으면 토너나 세럼 중에 하나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토너나 세럼 써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성분 중에 알코올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코올솜 같은 걸로 닦으면 알코올은 날아가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화장품에 있으면 피부의 수분을 같이 날려요. 토너 세럼을 고를 때는 알코올이 없고 충분히 촉촉한 제품으로 고르세요. 토너 패드는 안 됩니다. 보습제는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보통 여드름 제품은 지성 피부에 맞춰져 있어서 산뜻하고 유분감이 부족한 제품이 많은데, 속건조가 있는 여드름인 분들은 너무 여드름 제품보다는 보습이 충분히 되면서 무겁지 않은 제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발랐을 때 겉도는 거 없이 흡수되는 정도면 좋아요. 대신 보습제를 바른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피부가 좀 안정되면 가볍게 한 번 더 발라서 유분감을 조절해주는 게 좋아요. 미스트를 따로 써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순 수분만 있는 미스트라면 미스트가 마르면서 수분을 날리기 때문에 속건조에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스트를 고르실 때는 조금 유분감이 있는 미스트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실내 온습도도 중요한데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가 필수예요. 피부는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너무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너무 따뜻한 데 간다든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약간 선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돼요. 좋은 보습제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잘 가둬도
몸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겠죠.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마셔서 피부 세포가 탈수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음료수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보면 보통 2주 정도 후에 피부가 덜 당기고 각질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관리는 이렇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속건조가 있는 여드름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건조 정도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여드름처럼 보여도 여드름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 계획이 필요한데요. 속건조 여드름에는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에 많이 쓰이는 피지 말리는 레이저나 약보다는 스킨 부스터를 추천드려요. 한의학에서는 속건조가 심한 피부 상태를 음어나 혈어 상태로 보는데요. 우리 몸의 수분과 영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얘기해요. 이런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자도 푹 개운하게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내부의 수분과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피부 보는 한의사로서 단순히 겉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속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피부 건강을 찾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속건조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체계적으로 피부 관리하는 법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